고전 소설이에요. Recording in progress. 자, 줄거리 있으면 줄거리 항상 먼저 읽는 거고, 줄거리를 통해서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거 다 뽑아냅니다. 줄거리는 작가가 쓴 게 아니야. 출제자가 써준 거지. 작가는 본문을 쓰지. 줄거리 써주지 않습니다. 너? 자, 봅시다. 앞부분 줄거리. 명나라 때, 그럼 명나라 때 고관이 뭐예요? 고위 관리인 유심은 동생은 이심인가? 자, 죄송해요. 자, 자, 유심은 늦도록 자식이 없다가 신기한 태몽을 꾼 뒤에 영웅의 기상을 지닌 아들 충렬을 낳아 기른다. 자, 배경은 일단 중국 배경이에요. 나 팔에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오른팔에? 자, 인물관계 항상 실시간으로 해달라는 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소설 읽을 때는 특히 인물관계 장면 구분해주고 인물관계도 작성해주고 특히 고전소설 영화처럼 장면을 떠올리면서 대화나 행동에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글 읽기로 나가자. 장면을 구분할 땐 시간, 장소, 새 인물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스스로 자르면 된다. 라고 했었어. 그래서 다시 보죠. 중국 배경의 유심, 인물관계 딱 보시면 그러면 혜린이 지금 일어났다는데? 어, 자, 됐습니다. 충렬을 낳아 기른다. 그래서 여기 유심에게 아내가 있을 거고 그 자식이 유충렬. 나 팔에 오늘 무거운 일, 힘든 일 했나? 유충렬이고 요런 게 신기한 태몽을 꾼 뒤 자식을 낳는 거 이런 걸 기이한 출생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 기이한 출생. 영웅 이야기의 구조죠. 그 정한담 일파가 새로운 등장인물. 유심을 모함하여 귀양을 보내고 적대 세력입니다. 유심 말고 정한담. 일파니까 무리가 있겠죠. 당연히 모함해서 귀양을 보낸 거니까 누가 긍정적인 인물이야? 유심이 긍정적인 인물. 여기 악역이죠. 귀양을 보내고 충렬 모자도 주기로 하지만 자 유심만 귀양 간 게 아니라 귀양을 보낸 게 아니라 모자 자식까지도 주기로 했지만 충렬은 간신히 위기를 넘기고 승상을 지낸 강희주의 은혜를 입어 사위가 된다. 사위가 돼요. 그러면 유충렬은 자 여기다 쓸까? 자리가 좀 모자르니까 강희주. 그다음에 그 사이에 딸이 있겠죠. 딸과 혼인을 맺게 되는 겁니다. 강희주는 승상을 지냈어요. 그렇다면 소설 속에서 실제로 강승상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이름 우리가 확인해서 보는 거지. 그러나 강희주마저 정한담에 의해 귀양을 가게 되고 정한담이 제대로 된 악역이야. 승려는 광덕산의 도승을 만나 도수를 배운다. 이 광덕산의 도승이 일종의 조력자. 강희주도 조력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위기를 넘겼는데 강희주의 은혜로 사이가 되는 이런 부분에서도 강희주도 조력자라고 보면 됩니다. 이후 정한담이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당해내지 못한 천자. 천자가 뭐예요? 우리가 황제입니다. 고전 소설에서 천자, 황제가 나오면요.
공간적 배경은 중국이에요. 명나라입니다. 명나라 황제예요. 항복하려 한다. 그래서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항복하려는 그 순간 이봐 역적 정한다마 남경 동문 내에 사는 유충녀를 아느냐 모르느냐. 바삐너와 목을 들이라. 목을 내밀란 얘기야. 목을 칠 테니까 내가. 누가 소리치는 거겠어? 하는 소리에 양진 뭐예요? 뒤흔들리며 양쪽 진영이. 자, 이게 고전 소설은 한자어가 쓰여가지고 우리한테는 어렵게 느껴지만 줄거리 뻔하고요. 주인공 캐릭터 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악역과 주인공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는 지점도 많기 때문에 소설은 생각보다 오히려 단순해요. 주제도 되게 단순합니다. 권선징악, 인과응보. 뭐 물론 비극적인 결말을 다루고 있는 소설도 가끔 있긴 하지만 그건 드물어. 그리고 영웅적 인물이 나와가지고 그 능력을 발휘하는. 혹은 가정 내의 처첩간의 갈등. 아내가 있는데 처벌 들였더니 그 사이에서 갈등 관계 일어나는 가정사를 다루는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영웅 소설입니다. 일명 천지강산이 진동한다. 문걸이 배경하여 배경은 크게 놀라. 문걸 사람 이름이에요. 배경은 크게 놀라. 음, 여기다. 펜치기고. 배경 크게 놀라. 돌아보니 일광 투구의 안채 쏘이고 일광은 빛나는. 이거 일일이 다 해석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투구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마 투구의 이름이라고 생각해도 될 거예요. 안채에 쏘이고 눈 정도로 해석합시다. 용린갑은 갑옷. 안채에 쏘는 거 아주 눈을 찌르고 빛나는 투구의 빛까지. 용린감은 혼신, 몸을 감추고 천사만은 비룡이 되어 얘가 이런 이름 있지. 일광투구, 용린갑, 천사마. 비룡은 용, 용이 되어 운무, 구름에 쌓여 공중에서 소리만 나고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때 자기는 누구겠어요? 문장이 길어서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역적이라고 정한담을 부르는 사람이 당연히 누구겠어? 유충렬이겠죠? 유충렬. 천자는 항복하려고 하는 거고. 위기에 빠진 천자에게 누군가 나타나서 역적이라고 호통치면서 부르는데 그때 문걸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유충렬 쪽 사람인지 정한담 쪽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됐죠, 문제인지? 그런데 이 소리에 이렇게 놀란다는 걸 보면 정한담의 쪽에 부하 장수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돌아봤는데 그 소리가 이 소리를 지른 쪽을 돌아봤더니 구름 속에 햇빛 투구, 빛 투구 같은 것들은 내 눈동자에 쏘여서 잘 눈부셔서 저희하고 용민감은 정체를 감추고 있고 감춰주고 하고 있는 말은 용이 돼서 구름 속에 쌓여서 소리만 나고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때 쟤는 문걸 자신을 얘기를 하죠. 문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창검만 높이 들고 주저주저 하던 차에 병력은 벼락을 옛날에 한자로 병력이라고 그랬어요. 벼락 같은 소리 끝에 장성검이 번뜩하며 자 요거 지금 색칠한 거다 만렙 아이템입니다. 캐릭터 구매한 알겠죠? 강화에 성공한 좋은 아이템이에요. 칼 이름이 다 이렇게 따로 있잖아. 갑옷 이름도 따로 있고 번듯하며
머리를 공중에 베어들고 중근 쪽으로 달려들어요. 죽은 겁니다. 문걸이 죽은 거예요. 순식간에 문걸이라는 장수를 목을 쳐서 머리를 베어서 들고, 이번엔 중군이라는 게 군 부대가 이렇게 쭉 군 행렬이 있으면 여기 선봉, 그리고 여기 중앙, 중군, 그리고 여기 후위, 이렇게 보통 나눠져 있다면 여기를 치고 들어간 거죠. 선봉을 지나쳐서. 그러니 조정만이 엎어지며 문 밖에 급히나 손을 잡고 들어가더라. 자, 이번엔 조정만. 누군지 모르겠지만 인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때 천자는 옥새를 목에 걸고 항서를 손에 들고, 항서는 항복문서. 자, 갑자기 천자가 등장했어요. 장면 살짝 잘라볼게. 천자는 황제, 왕위를 이제 내주고 항복하려고 하는 거겠지. 지문 밖에 나와 뜻밖의 호통 소리 나며 일원대장이 문걸의 머리를 베어들고 중군으로 들어가거늘. 일원대장. 그럼 일원대장이라는 사람이 정문거를 죽인 거고, 이해됐죠? 다른 시점에서, 천자의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봤더니 이런 호통을 치고 일원대장이라는 인물이 정문걸이라는 사람의 목을 베고 중군으로 들어간 거죠. 배경 크게 놀라. 아까 얘기했지? 크게 놀라. 대희는 뭐예요?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가요. 중군을 급히 불러 말하길. 중군은 여기에서 아까도 군의 진영에 해당이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중군을 불렀다라고 할 때는 그 중군을 담당하는 우두머리 장수라고 생각해도 돼요. 중군장을 부른 겁니다. 부대장. 이해됐어? 중군의 부대장을 급히 불러 말하길. 적장을 매던 장수의 성명, 이름이 누구냐? 바삐 입시하라. 들어와라, 조정으로. 왕이 있는 이곳으로 들어와라. 했더니 충렬이 말에서 내려 천자 앞에 복지 엎드리니. 천자가 급히 물으며 말하길. 드디어. 그러면 충렬이 죽인 거 맞아요, 그러면? 맞죠? 그러면 인물 관계 보세요. 이런 대장은 누구예요? 이런 대장이 지금 충렬인 거죠. 자, 봐봐. 이렇게 됐으니까 적장을 매던 장수 이름을 묻고 빨리 들어오라고 했더니 충렬이 들어와서 엎드려서 고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대장이 또 죽였죠. 그럼 여기 이런 호통을 치고 용린과 이런 만렙의 아이템 몸에 착용하고 적장인 정문거를 죽이고 한 인물은 충렬이었던 거야. 그럼 여기 볼게. 유충렬을 지금 일원대장이라고도 하고요. 요쪽 정한담의 무리의 장수 중에 하나는 정문걸. 하지만 얘는 유충렬에 의해 죽었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인물관계 따지면서 갑니다. 지금 우리 시간제는 훈련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야. 일단 내용 그대로 한번 읽어보자고. 그대는 뉘신지 죽을 사람을 살리는가 하고 천자가 말했어요. 충렬이 저의 부친과 강희주의 죽음을 절분 원통이 여겨. 분은 분노. 분하게 여겨. 통곡하며 여쭈기. 분명히 줄거리에선 부친은 귀양을 갖고 강희주도 귀양을 간 건데 죽었다라는 언급이 안 나왔는데, 근데 유충렬은 자기의 부친과 강희주가 죽은 것을 원통이 여겨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현재 아들인 유충렬은 자기 장인어른인 강희주와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줄거리상으로는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습니다. 이거 의심해 봐야 돼요. 최소한 충렬은 자기 아버지와 장인어른이 죽었다고 알고 있다. 안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 소장은 왜 소장이라 그래?
옛날 사람은 윗사람한테 자기를 말할 때 항상 자기를 낮출 때 소를 붙여요. 소장은 뭐예요? 장수. 장수가 자기를 낮출 때 임금 앞에서 소장이라고 합니다. 신하가 임금 앞에서 자기를 낮출 땐 소신이요. 자식이 부모 앞에서 자기를 낮출 땐 소자. 하인이 주인 앞에서 자기를 낮출 땐 소인. 여자가 남편 앞에서 남자 앞에서 자기를 낮출 땐 소첩 혹은 소녀. 그때 소녀가 girl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이란 뜻이에요. 그냥 다. 이제 저는 낮춰서 표현한 거야. 다시 할게. 저는 동성문 내에 거하던 정원 주부 유심의 아들 충렬이옵니다. 정원 주부 유심의 직위예요. 그래서 아마 유심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유주부. 직업이 하우스와이프야? 아, 그게 아니라 자 주류 개걸하여 떠돌며 구걸하다. 만리 밖에 있다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여기 잠깐 왔지만 폐하 가 정한담에게 곰핍하심은 어, 골 곤란함에 처한 것은 몽중 이렇소다. 꿈만 같습니다. 꿈 같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거야. 폐하께서 왜 정한담에게 그렇게 곤란을 당합니까? 전일에 과거에 전일은 한자어가 좀 많아서 그렇지 쓰는 말이에요. 고전소설에도 자주. 과거에 정한담을 충신이라 하시더니 충신이 역적이 될 수 있습니까? 비난하는 거야 지금. 진짜 충신이었던 자기 아버지는 정한담의 말을 듣고 유배 보내고 또 정한담에 의해서 자기 장인어른인 강희주도 유배 보내고 이랬잖아. 그게 원통해가지고 그렇게 정한담 끼고 돌더니 정한담한테 황제 자리 뺏기게 됐잖아요. 얘기하는 겁니다. 그놈의 말을 듣고 충신을 원찬하여 죽이고 원찬 귀양 보낸 거야 아니야. 환 재난을 재앙을 만나시니 천지가 아득하고 일월이 해와달이 빛을 무광 잃는다. 천지가 컴컴하고 해와 달이 빛을 잃을 정도입니다. 슬피 통곡하며 머리를 땅에 두드리니 산천초목도 슬퍼하며 만진 중에 어, 만지는 진영에 가득한 사람 중에 낙루 아니할 리 없더라. 낙루는 눈물 흘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일일이 써주니까 느린 거야. 만약에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풀면 그냥 건너뛰는 거야. 모르는 단어 있으면. 여기만 따도 되지. 슬퍼했다. 이 정도만 해도 되는 거야. 천자가 이 말을 들으시고 후에 막급하며 할 말 없어 우두커니 앉았더라.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지. 태자는 누구예요? 적진에 잡혔다가 갑자기 태자가 나왔습니다. 태자는 누구냐면 그 다음 황제 뒤를 이어 왕위를 이을 왕자. 왕의 뒤를 잇는 사람 뭐라 불러요? 세자. 황제의 뒤를 잇는 사람은 태자. 들어봤지? 자, 태자가 적진에 잡혔다. 포로로 잡혔었나 봐. 본진에서 문거리 베이는 것을 보고 죽는 것을 보고 팔신도주 도망쳐서 뭐 이렇게 쉽게 도망쳐? 급히 와서 황상 곁에 앉았다가 황상은 황제를 황상이라고도 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황제 곁에 있다가 충렬의 말을 듣고 버선발로 내려와 충렬의 손을 붙들고 말하길 경이 이게 무슨 말인가? 옛날 주나라의 성왕도
관체의 말을 듣고 주공을 의심하더니 회가 자책하여 성군이 되었으니 응? 충신이 다 죽기는 막비 천운이라. 천운이 자 운명 막비 천운은 운명이라. 회가 자책은 니우츠. 고사 인용한 거야 그냥. 고사 인용. 주성왕의 고사. 관체라는 나쁜 사람의 말을 듣고 주공을 의심했던 것을 잘못을 반성해서 뛰어난 임금이 됐다. 지금 눈앞에 너의 앞에 있는 그 황제도 미안하다고 하는 황제도 비록 정한담을 역적을 잘못 믿는 바람에 실수를 했지만 이 또한 반성하여 뛰어난 왕이 되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만약에 충신이 죽었다는 건 운명일 뿐이다.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진충간력하여 힘을 다해 충을 다해 황상을 도우시면 태산 같은 그 공로는 천하를 반분하고 반으로 나누고 나라의 50%를 너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야. 공을 많이 보상을 주겠다. 하해 같은 바다 같은 은혜는 풀을 맺어 갚으리라. 풀을 맺어 갚으리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결초본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결초본? 결초본? 네, 그런 거 있어. 어쨌든 여기서 봐봐. 얘기. 해상 같은 그 공로와 하해 같은 그 은혜는 누구 겁니까? 충렬의 어, 공, 업적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보통 하해 같은 은혜는 임금의 은혜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나라를 구하고 황제를 구하는 충렬의 용맹함을 칭찬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충렬이 울음을 그치고 태자의 상을 보니 상?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있잖아 그거. 관상. 관상을 보니 천자가 될 기운, 관상이 천자의 기운과 관상이 적실 분명하고 참 어렵죠 말. 근데 이것도 지금 처음 보거나 어쩌다 봐서 그렇지 여러 작품들을 자주 보게 되면 나왔던 용어가 계속 나옵니다 비슷하게. 일대 뛰어난 성군이 될 듯하니 자 태자가 그 모습이 괜찮은 임금이 될 것 같아. 그래서 투구를 벗어 땅에 놓고 천자 앞에 사죄하며 말하길 제가 아버지가 죽은 것을 한탄하여 분심이 있는 까닭에 분노가 화가 있는 까닭에 격절한 너무 격한 말씀을 폐하폐 하려으니 죄가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얘기하는 거야. 반성하는 거야. 황제 비난한 거야. 소장이 죽은들 어찌 폐하를 돕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폐하를 끝까지 돕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싸우러 가는 겁니다. 1번, 2번, 3번 문제. 얘네가 실제 고3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세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이게 또 토요일 날 오는 애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지? 토요일 날 없다 수업? 12월 토요일이 며칠이야?
모르는 단어 있으면 얘기해줘. 어. 1번 문제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속어를 통하면 답이 나오긴 할 거야. 채점해볼까? 어때? 볼까요? 어? 자, 자, 1번에 4, 2번에 2, 3번에 4. 자, 확인해보죠. 일단 1번 문제에서 시간적 배경을 묘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두 번째, 꿈과 현실을 교차해서 사건은, 그런데 꿈 없어요. 다 현실이에요. 빈번하게 장면을 전환해서 긴박하면 전쟁 전투씬 나오면 이러면 되는데 그러면 장소가 바뀌어 있는 장면들 좀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는 정물권과의 싸움 정도 그리고 그를 죽이고 황제를 만나보는 장면 정도로 돼서 이 빈번한 장면 전환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긴박한 분위기긴 하죠. 4번 서술자가 개입하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평가. 이거 내가 아까 설명을 할까 말까 하다 안 했던 건데 여기 부분입니다. 산천초목도 슬퍼하며
진영 중에 눈물 아니 흘릴 사람이 없더라. 요런 말투를 요렇게 평가하는 게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 줄여서 서직계라고 썼습니다.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함께 슬퍼하는 거고요. 거기. 그래서 답은 4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충렬은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2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3번 보기 박스 있어가지고. 근데 보기 박스가 꼭 있어야 되느냐? 한번 보시면 3번 맞췄지? 맞췄어? 응. 자, 그럼 3번에 4번이 뭐가 틀린지 보죠. 적진에 붙잡혀 있다가 도망친 태자의 모습. 도망쳐 나왔습니다. 도덕적 당위나 절대적 가치로서의 충의 의미. 야, 이거는 말도 안 되지. 그 충의 의미는 영웅적 인물이 충성해야 될 대상을 비판하는 모습. 충성해야 할 대상의 무능함으로 인해 충의 의미가 약해진 모습. 여기 비난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고 오히려 충을 태자가 재촉하는 거지. 얘는 무사히 도망쳐 나온 것뿐이고 그것은 충의 의미가 약해졌다고 볼 여지가 아닙니다. 이 장면은. 문제야 보기 박스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별건 없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수꾼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하수꾼 뭐죠? 대본입니다. 보자. 이게 그거랑 비슷해. 양치기 소년? 그런 거 아나?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하는데 사람들 거짓말 친 거잖아. 거짓말 치고 거짓말 치다가 결국 뭐가 나타나? 실제 늑대가 나타나는데 어, 피해를 입는 그런 내용인데 그거를 살짝 패러디해가지고 쓴 겁니다. 여기는 이리때가 나타났다고 주장해요. 자, 봅시다. 이 작품 미리 얘기하면 아주 우의적, 풍자적, 상징적인 작품입니다. 우의적이라는 건요. 어떤 걸 직접 얘기하지 않고 다른 걸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할 때 우의적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 마을이 있고 촌장이 있고 막 이런데 이들이 다 상징하는 바가 각각 있습니다. 가보죠.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 때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데 그게 더 좋아요? 라고 다라는 인물이 촌장에게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거짓말 마세요래. 촌장은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촌장은 무슨 말 한 거야?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좋다고 말했나 봐, 촌장이. 다가 볼게. 얘야, 이리 때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때에 대항하기 위해 단결했지.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겐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덫들을 보살피고 양철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순 없어. 견해가 달라. 이리때가 몰려온다는 헛된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다는. 근데 거기에 이리때는 원래부터 없었대. 그럼 이리때가 몰려온다라고 외치는 건 헛된 두려움을 주는 거지. 촌장은 알고 있어. 이리때가 없다는 걸. 다도 알고 있어, 없어. 다도 이리때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게 만들면 그게 어떻게 좋은 거냐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촌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리때 없어. 그래, 맞아. 그런데 파수꾼, 이 충직한 파수꾼이 이리때가 나타나는 걸 방어하기 위해
마을을 지키면서 덫들을 보살피고 양처럼 요란하게 두들기면서 살아왔어. 그게 좀 미안하기는 해, 촌장은. 하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 마을의 질서가 만들어지고 이리때에 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잖아. 그래서 안전하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촌장은 궤변? 모순되는 말을. 원래 안전했는데. 좀 더 가볼까?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이게 진짜 그런가? 파수꾼은 진실을 몰라. 지금 이거 읽으면서 너희들이 파악해 이렇게 너무 짧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줄거리가 좀 더 있으면 좋은데 다와 여기 지금 이리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진실을 다도 알고 촌장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파수꾼으로 지키게 하고 이리때가 나타났다라고 거짓되게 외치게 시키는 시스템을 가지고 마을의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촌장이. 진실한 정보를 독점해서. 근데 그걸 다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따지는데 아마도 촌장은 좋은 거라고 얘기했겠지.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짐작하기에. 여기 볼까? 자, 만약 네가 이러한 것들 이해 중에 너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어떤 허사? 어떤 것들? 이런 것들? 마을의 안전, 그들이 만든 질서, 단결, 이런 것들. 그리고 고귀한 희생, 이런 것들.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 이 구름이 뭐예요? 이리때의 정체. 여기서 구름은 진실을 의미합니다. 그거를 나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촌장에게 따지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거. 마을 사람들이 그런 공포에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사는 게 그게 과연 좋은 것이냐. 저 파수꾼은 늙도록 헛북이나 친 것이 되고 마을의 질서 무너진다. 얘야, 넌 이렇게 모든 게 헛되게 되고 싶진 않겠지? 하고 싶진 않겠지? 왜 제가 헛된 짓을 해요? 제가 본 흰 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 됐어요. 저는 막루, 이게 보초를 서기 위해서 높게 설치한 이런 여기서 그래서 멀리 보는 막루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자, 중략 납니다. 관객석으로 쪽으로 돌아서다가 흠칫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죠? 여기에서 관객을 극중에 끌어들이는 겁니다. 무대의 한계를 벗어나서 몰려든 마을 사람들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죠. 마을 사람들이요? 자, 요 바와 나그로 아주 무성의하게 이름이 돼 있죠. 얘네들은 타수꾼이에요. 타수꾼에 가나 다가 있는데 그 중에 다가 진실을 알고 가와 나는 진실을 모른 채 촌장에게 완전히 복종해가지고 헛된 선동에 동참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마을 사람들이죠.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 애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저기 빙긋 웃고 있는 식량 운반님. 이 애가 틀림없죠?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리떼인지 아니면 흰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해 들어봅시다. 흰구름이라고 얘기하면 진실을 밝히는 거고 이리떼라고 얘기하면 촌장에게 협조하는 거죠. 파수꾼 다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왜? 막루를 향해 걸어간다. 나가 근심스럽게 쫓아간다. 고민 중인 거죠. 야, 괜찮겠니? 네.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구나. 넌 이리 때만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겁쟁이인데 막루 위에 올라가서 엎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널 보러 오지 않았니?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 기회 말이다. 넌 너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걸 힘껏 자랑해야 한다. 알았지? 응? 그만 올라가게 하십시오. 파수꾼 나는 막루 위에 올라간다. 긴 침묵, 마침내 부르짖는다. 이리때가 몰려온다라고
이거 되게 결정적인 장면이죠. 진실을 외면하고 촌장과 타협하고 마는 장면이 됩니다. 파수꾼 가의 손이 번쩍 들려지면 파수꾼 가도 나오네요. 그도 같이 외쳐요. 파수꾼 나는 신이 나서 양철 보고 두드리고 북소리는 한동안 계속된다. 그래서 이 거짓된 정보 조작으로 마을의 치안이 유지되고 그 안에서 촌장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하는 이 거짓된 시스템이 탄로나지 않고 유지되는 장면으로 이 작품은 진행이 되는 거죠. 1번부터 3번까지 풀고 마무리 짓게요. 촌장이 두 가지 역할을 맡아 전체 소설에서 첫 연극이 시작할 때 해설자처럼 내레이터처럼 등장해요. 그래서 관객한테 작중의 어떤 상황은 설명을 해줘. 좀 약간 연극의 룰을 깨지. 그러면서 무대 위 사건 속의 캐릭터 촌장으로서 역할을 이중을 맡게 돼. 최첨하면 끝내죠. 자, 1번에 3번입니다. 3번은 수필이 그렇죠. 얘는 무대 위에 공연하는 연극 대본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적절하고요. 얘는 수필의 특징입니다. 3번은. 2번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건데 A. 여기입니다. 관객을 향해서 천천히 말을 걸면서 얘기하는 거지. 자, 무대 밖의 정보라는 건 무대 위에서 등장인물들이 얘기를 할 때 주고받는 얘기 속에서 무대 바깥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언급할 때가 있어. 그러면 그게 무대 밖의 정보야. 이랬죠. 그래서 여기서 2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무대 밖의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극 속의 인물인 것처럼 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등장인물 수의 제약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우화적이라는 건 원래 우화는 동물을 의인화하는 게 우화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우화는 좀 우의적이라는 뜻으로 좀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사 독재 정권 시절, 박정희 군부 독재 시절. 그때 이런 얘기를 제대로 못해. 그때 뭐야? 빨갱이다 간첩에다 몰아가지고 통제하고 사형시키고 막 이랬던. 근데 그걸 직접 표현 못하니까 이런 식의 방식으로 어, 대본화했던 거죠. 3번의 답은 5번이 됩니다. 군중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아니라 그 질서에 억압되고 타협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됐어? 여기까지 합시다. 야, 연말 잘 보내. 1월 3일 날 볼게요.